네, 저는 영화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 지니스 커뮤니케이션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창민이라고 하고, 저는 이제 기획국의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주요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영화사의 작품들, 영화들, OTT들 이렇게 기획과 광고와 이벤트 프로모션, 바이럴 캠페인, 그다음에 관객 어떤 CS 관리 등 전반적인 디지털 관련된 업무들을 다 총괄하고 있고, 저희 기획국은 이제 두 개의 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1실, 2실 그리고 각자 실장님들 계시고, 저는 이제 그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광고 에이전시라 보니까 이제 작품을 맡겨준 어떤 클라이언트들의 작품들이 잘 흥행할 수 있도록,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 재밌는 아이디어 이렇게 많이 아이디어적으로 고민하고, 또 이렇게 큰 사고 없이 잘 캠페인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개봉을 끝까지 안전하게 관객들한테 개봉 날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그런 질문들 많이 하는데, 이제 영화 마케터가 되려면은 뭘 준비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뭐 자격증은 있어야 되느냐. 근데 이제 사실상 저도 2007년부터 지니스 커뮤니케이션 인턴으로 시작했는데, 뭐 포토샵을 잘한다거나 뭐 영상 편집을 할 줄 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부가적으로 뭐 서포트가 되는 능력, 본인들의 어떤 자질일 수 있으나,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고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트렌드들이라든지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문화적으로나 이슈되는 것들, 어떻게 세상이 변해가는지, 그러면은 작품을 준비할 때도 어떤 사회적인 어떤 트렌드, 그다음에 관객의 트렌드에 맞춰서 그런 표현하는 메시지들, 카피들, 뭐 소셜에 올라가는 그런 문구들,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뭐 책도 많이 보면 좋겠지만 뭐 그런 시간들은 없으실 것 같고, 그러니까 핸드폰을 많이 보기보다는 그래도 밖으로 이제 조금 나가서 좀 주요 플레이스 같은 데도 가보시고, 요즘 사람들은 뭘 좋아하는지, 그다음에 극장도 자주 가면 좋죠. 영화를 기본적으로 많이 보는 전제하에 그 외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부족한가요? 네. 일단은 뭐 MZ 친구들과의 어떤 소통? 그들의 고민들? 왜냐면 저도 뭐 인턴부터 시작했지만 사실 그때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그다음에 고민들이나 제가 가졌던 고민들이나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지금의 MZ 세대들은 좀 많이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같이 이렇게 좀 나아가는 것 자체가 되게 고민되는 지점, 그리고 부족한 지점, 많이 좀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더 그런 것들을 스스로 조금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노력 많이 하죠.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뭐 책도 많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나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에 무슨 책이 이슈지? 뭐 베스트셀러, 신간 소식 이런 거 막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이제 그 책에서 주는 헤드라인 메시지 같은 것들도 사실 그게 그 책의 거의 뭐 핵심 메시지를 뽑은 거니까, 영화도 영화가 가진 핵심 메시지를 포스터 카피로 이렇게 올리는 것처럼
그런 것들 이렇게 관찰하려고 하고, 그래도 저는 뭐 영화 그래도 많이 보려고 합니다. 요즘엔 OTT도 많이 보고요. 네. 아무래도 뭐 클라이언트가 가장 급하게 생각하는 거, 근데 그렇다고 이제 급하다고 다 빠른 처리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경중을 따져서 만약에 캠페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업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팀끼리 또 회의를 하고 요거를 먼저 업무 처리를 빨리 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다음 걸 처리하자,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보통의 비중으로 따지면 이제 광고 파트, 그러니까 이 예산이 투여되는 실제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것들은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되게 예민하게 이제 그런 것들 중요도를 이제 두고 있죠. 아무래도 좀 조용한 것 같기는 한데, 뭐 사실 저도 처음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는 회식할 때는 다들 이렇게 재밌고 신나고 막 이랬는데 다음날 출근했는데 사람들이 약간 가면을 쓴 것처럼 다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릴 때는 그런 생각했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놀 때는 즐거운데 일할 때는 다 이렇게 어두울까? 좀 즐겁게 일할 수 없나? 라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랜 시간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지니스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되게 뭐 그게 어떤 책임감에 의해서 나오는 표정들, 이렇게 좀 진지하거나 짜증내거나 이런 것들, 근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구성원들이랑 상하 관계 별로 두려고 하지 않고, 저희가 팀장, 실장, 팀장, 과장, 대리, 사원, 뭐 인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팀의 구조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다 얘기도 많이 들어주려고 하고, 그 친구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아이디어들도 당연히 그 세대들에서는 많은 얘기일 수 있으니까 다 이제 공감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업무 지원이요? 예전에는 영어 학원 다닌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끊어주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어떤 특정 뭐 AI 관련된 어떤 교육 같은 게 있다, 세미나 같은 게 있다, 아니면 내가 관심 가지는 어떤 분야의 뭐 강의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신청해서 들을 수 있게 이렇게 끊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될 수 있으면 휴가나 뭐 개인 사정에 의한 어떤 뭐 병가든 그런 것들을 조금 그래도 자유롭게 조율을 하려고 하고 저희가 리프레시 휴가를 만들었어요. 원래는 이제 5년 근속, 10년 근속자에 한해서만 한 달짜리 이제 휴가를 제공을 했었는데, 또 무급이 아니고 유급, 월급도 나오는데 한 달을 쉴 수 있게. 근데 이제 지금 2주 간격으로 끊어서 뭐 2년, 4년, 뭐 6년 이런 식으로 2년 근무한 사람도 2주의 휴가를 쓸 수 있게끔. 그러면 조금 번아웃도 좀 이렇게 줄일 수도 있지 않나 싶어갖고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지니스 커뮤니케이션에서 좋아하는 영화 일이나 콘텐츠 일을 하면서 친구들이 오래 다닐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실 수도 있겠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토요 명화라든지 주말의 명화라든지 그런 게 이제 MBC나 뭐 KBS 이런 공중파에서, 그땐 케이블이 없던 시대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그걸 보고 자랐고 항상 기다렸어요. 이렇게 주말이 되면 오늘은 무슨 영화를 하지? 그래서 비디오 가게도 엄청 단골이었고 영화를 좋아했어요. 오로지 영화 보는 거. 그 취준생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는
한 1년 정도 근무한 다음에 아, 내 길이 아니다 이렇게 그만두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어떤 회사든 사실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되게 친절하게 구성원들을 케어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학교도 아니고 그리고 또 가정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마음가짐을 스스로 좀 강해져야 되지 않나. 그리고 좋아하는 분야라고 하면은 뭐 열정페이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항상 그런 얘기 합니다. 뭐 사원 1년 정도 하시고 이제 그만두는 친구들한테 저는 맨날 하는 얘기는 그래도 대리 타이틀을 달고 퇴사하는 것과 사원일 때 그만두는 거는 이직할 때의 자기의 어떤 수고스러움, 자기의 어떤 커리어 그런 거 있어서 그래도 대리까지 하고 좀 버티고 그만두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물론 뭐 저도 뭐 일하기 싫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 이 사회 생활에 사회 구성원으로 오래 있다 보면 일 자체가 나를 대변하는 타이틀이 되거든요. 어떤 누구누구의 자식 아들 딸 뭐 누가 아니라 뭐 지니스 커뮤니케이션에서 영화 마케터로 일하는 저는 이창민입니다 라는 것들이 저를 보여주는 타이틀이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거기에 프라이드를 느끼면 또 스스로 뭔가 고민하고 도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로 안 좋죠. 근데 사실상 뭐 제가 이제 81년생인데 저는 IMF도 겪어봤고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그 힘든 경제 외환 위기 뭐 그런 거 그때 어땠는지 대한민국이 어땠는지를 이제 간접적으로 어릴 때였긴 했지만 금모으기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랐고 핸드폰도 아날로그 이런 삐삐부터 시작해서 폴더폰부터 시작해서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낸 이 아이폰 뭐 디지털 스마트폰까지 어쨌든 아날로그랑 디지털을 같이 공존해서 경험한 비율로 따지면 공존해서 경험한 세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변해가면서 사실 또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인간은. 그래서 영화 극장에서 개봉하는 영화라는 컨텐츠의 어떤 변화들 관객들이 또 선호하지 않고 또 사람들이 극장으로 자주 못 가는 이유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도 계속 왜 사람들이 많이 안 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사회적인 이유, 뭐 코로나 이슈 등등등. 근데 정말 좋은 작품이 또 있으면 분명히 또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사실 인간이란 거는 그 욕구에 의해서 또 극장으로 또 찾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사실 OTT에서도 좋은 컨텐츠를 당연히 만날 수 있고 저희도 OTT 업무도 캠페인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극장이 주는 그 감동 그리고 이 OTT 컨텐츠라는 건 사실 연속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두고 봐야 되고 이제 개인화된 어떤 감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극장이라는 거는 여럿이 같이 그 하나의 공간 안에서 주어진 뭐 2~3시간 안에 같은 어떤 감동을 느낀다는 거는 그게 어떤 슬픔이든 무서움이든 사랑이든 진짜 액션이든 어쨌든 그거를 같은 공간에서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영화밖에 없다고 생각. 극장에서 보는 영화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돌파구는 있을 것이다. 실제 뭐 인터스텔라에도 나오지만 항상 인간은 어떤 위협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으니까 잘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그래서 아직도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거를 좋아합니다.
보람 느꼈던 일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컨텐츠에 이렇게 마케터가 돼서 실제로 그것들이 관객에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을 때, 슬램덩크라는 작품은 저희가 이제 디지털 파트를 맡았는데, 어렸을 때 그 소년 챔프라는 만화책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좋아했죠. 근데 이제 거의 한 20, 갑자기 까먹었네요. 20년인지 30년인지 30년 만에 다시 나온 거잖아요, 극장판으로. 굉장히 걱정도 많이 됐는데, 제가 봤던 저희 같은 세대도 좋아했고, 그리고 그때 그 만화책으로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세대들도 좋아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신기하고, 이게 하나의 어떤 문화현상까지도 이렇게 되는 거 보고서 그럴 때 되게 이제 좀 희열을 느끼죠. 보람도 느끼고, 정말 좋은 작품을 만나서 참 인생이 조금 풍요롭다, 이게 뭐 금전적인 걸 떠나서 출장으로도 뭐 도쿄도 갈 수 있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실무적인 일들은 저희 팀원들이 많이 했겠지만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사실 살면서 너는 뭘 좋아해? 그러면은 취향이 없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이제 영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컨텐츠 일을 하고 싶다에 있어서 확고한 어떤 컨텐츠가, 그런 뭔가 덕후 기질이라고 해야 되나? 오타쿠적인 기질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 그게 어떤 음식이든 어떤 특정 브랜드든 뭐 캐릭터든, 요즘 사람들은 다 특정 취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평균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예전처럼 뭐가 괜찮다 그러면 막 우르르 몰려가서 이렇게 하는 시대는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마케터들은 이렇게 각각 개인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인원, 정해진 예산으로 이제 그 고유의 특징들을 다 만족시켜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려운 것 같아서 덕후 기질을 잘 개발하시고 덕후에서 뭔가 길을 찾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뭐 여행을 좋아하면 여행 유튜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